정의당 류효정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발의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.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성범죄, 무고사건에 아무런 증거 없이 피해자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가 될 수 있다. 유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추정을 하고 처벌하지 않는다. 이겁니다.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, 만약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이만큼이라도 든다면은 아무리 특정하더라도 함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.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. 피해자의 진술이 바로 증거니까요. 사건의 특성상 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. 이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은 어차피 모두 양쪽의 말뿐이거든요. 나는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,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진술. 이럴 때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봅니다. 물론 이때 이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달아보는 수사기관의 마음속 저울이 기본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깐깐하게 따져봅니다. 얘가 진술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은지, 그리고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,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술을 하면 할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억이 선명하고 정확해지지는 않는지, 그리고 혹시 거짓말을 할 어떤 이유나 동기가 있지는 않은지,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 이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조사 이 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고요. 진술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얼마나 진실되게 말을 하는 것 같은지 그 태도나 자세, 말투까지도 봅니다. 성범죄 무고 3유형입니다. 첫 번째는 합의금 위험입니다.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그냥 계획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. 경찰에 신고하기 전부터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합의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. 두 번째는 자기방어 위험입니다. 술에 취해서 즉흥적으로 하룻밤을 보냈는데 사귀는 사람이나 배우자에게 걸렸어요. 아니면은 부모님이 알게 된 겁니다.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얼떨결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모욕감 유형인데요. 특별한 사이가 된 줄 알았는데 나를 완전히 가지고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날 수 있죠. 열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홧김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까지 해버리면은 세 번째 성범죄 무고 유형이 되는 겁니다. 성범죄 허위 고소, 거짓말 고소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신고한 본인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한창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하는 진술보다는 사건 초기에 한 말, 이 한마디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든요. 다시 말해서 사건 초기에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별 생각 없이 한 그 말 한마디, 그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버리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 간접적인 증거들도 확보해야 돼요.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녹음도 해놓으셔야 되고요. 이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만으로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